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영끌하고 비토하신 분들 뭐 알아서 잘 갚지 않을까요? 개인회생 하거나 파산 좀 하면 되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음, 과연 알아서 잘 갚을 수 있는 금액일까요? 예, 알아서 잘 갚을 것 같으면 뉴스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등장하진 않겠죠. 유튜브에서도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보진 않겠죠. 어떻게 알아서 갚죠? 어떻게? 알아서 갚는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충분히 수용할 만한 방법으로 갚지 않냐는 건데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영끌에 생각해보죠, 여러분. 공주님이 만약에 내가 5억 대출 받았는데 은행 금리가 올라서 매달 원금 이자까지 해서 350만 원 갚아야 돼. 근데 내가 버는 돈이 300도 안 돼. 그럼 어떻게 갚죠? 어떻게 알아서 갚죠? 뭘 해서 갚죠, 이거를? 아니 무슨 살면 뭐 은행 대출금 이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생활 아파트 살면 뭐 관리비도 있고요. 관리비 폭탄 났을 텐데 이번 달은 1월 달에 또 쇠가 빠지게 들어가지고 2월 달에 쇠가 빠지게 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살면 밥 안 먹습니까? 밥 같은 거 안 먹어요?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도 할부로 샀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사는 사람들 중에 현금으로 일시불로 구입한 사람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도 할부 기간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달 수만 씩 원 나가는 게 400이 넘네요. 와. 아니, 이거 뭐 갚아 나가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른데요? 이거 어떻게 갚지, 이거를? 뭐, 비토하신 분들도 보면, 어, 빚 갚으려고 하는 분들 잘 안 보이던데? 비토하신 분들, 억대 빚이신 분들, 어떻게 갚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금리 장난 아니잖아. 이 비토하신 분들은요, 사채까지 끌어다 쓴 사람도 있습니다. 뭐, 카드론이나. 돈 나올 수 있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 해가지고. 주담대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금리가 더 세요. 그리고 저 비토하신 분들이 직업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다큐 같은 거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비토하신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박봉이에요.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달에 400, 500 이렇게 버는 사람이 없어. 2, 300 남짓이야. 그 2, 300 벌어가지고 저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자 내기도 벅차요. 그 무슨 수로 갚는다는 거죠? 어떻게 갚아 나가겠다는 겁니까? 영크와 비토가 왜 문제가 되고 왜 사람들한테 욕을 먹냐 하면 이게 객관적으로 자신 능력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돈의 범위를 초과해서 빚을 벌려놨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돈의 범위 초과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빌린 거야. 그 돈을 빌려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한 거예요. 비트나 영끌의 레버리지 투자 맞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출을 받더라도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빌려야 된다고. 근데 그 범위를 초과해서 투자한 게 비터 영끌이잖아요. 잘 됐으면 모르겠지만 안 되면 답이 없어 이거는. 애초에 이 비트 연구한 사람은요. 안 됐을 경우 대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된다.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상향인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무슨 종교단체처럼 무조건 우리를 다 구제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제합니까? 여러분이 역으로 저 상황이라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개인회생 하거나 파산 좀 하면 되죠. 아니, 개인회생 파산 뭐 아무나 받아줍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인회생 파산은 정말 심사 까다롭게 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개인회생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양심 없는 사람을 왜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개인회생 제도가 뭐냐? 내가 현실적으로 빚을 갚아라 하는 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법원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판결을 통해서 빚을 최대한 탕감하고 버는 돈 한도 내에서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가면 빚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개인회생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채무자의 빚을 후려치는 거잖아요. 채권자의 동의 없이.
난 이것도 굉장히 비인격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믿고 돈을 대출해주고 빌려준 사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양심 없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네요. 그 접수한 사람들 중에. 자기 사겠다고 빚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네요. 물론 뭐 얼마나 오죽하면 그렇게 이제 접수 끊어가지고 그 개인회생 파산을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애초에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특히나 영끌하신 분들은 가족 있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영끌에 이제 손댔다가 이제 가족 구성원이 한 명 행동 때문에 가족 구성원 전부가 지금 위기에 봉착하게 생겼죠. 안 해줍니다. 문제는 신청해준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해주면 또 문제가 많아. 아니 해줘도 문제가 많아. 생각해봐. 파산하면 그 파산한 돈, 그 빚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이 사람 믿고 대출해준 은행이나 뭐 투자자들은 뭘 받나요? 그리고 회생 같은 것도 그래. 회생 받으면 그 사람 믿고 투자해주고 대출해준 사람 뭐가 됩니까? 개인회생 제도가 좀 웃긴 게 그런 거야. 채권자한테 동의를 받았냐 말이에요. 동의 없이 그냥 자기가 살겠다고 나라에서 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 빚 좀 탕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잖아. 채권자의 동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 믿고 돈을 투자하고 빌려준 사람이 어떤 동의는 안 받았잖아요. 근데 법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제 판결로 채권자의 빚을 일정 비율로 이제 탕감하고 배분해가지고 이것만 받아라. 네가 1억 빌려줬지. 미안하지만 이 사람 나올 수 있는 돈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1억에서 80% 탕감한 2천만 원. 근데 2천만 원도 바로 못 받으니까 60개월로 할부를 해가지고 달에 얼마씩 받아라. 이 개인 파산 아니야 이게? 아 개인 파산이 한다. 개인 회생 아닙니까 이게? 사실 이 제도 자체도 사실 굉장히 좀 나쁜 측면이 많아요. 굉장히. 왜냐 성실하게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믿고 빌려주고 투자한 사람만 바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회생이든 파산이든 영끌이든 비투든 간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으면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뭡니까? 성인이 뭐예요? 자기가 행동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게 성인입니다. 결과가 좋든 싫든 간에. 그 책임을 못 지겠다 하면 성인이 아니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걱정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봐. 만약에 개인회생 파산을 많이 받아주면 이 사람들 구제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여파가 우리들 세금으로 오겠죠. 열심히 산 사람들은 바보 되죠. 열심히 이제 빚 안 진 사람들만 저 사람들 살려주겠다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고마하겠냐는 거죠. 고마하기 뭘 고마합니까? 사실 영끌 비트 구제겠다는 얘기 나오면 사실 열받죠 여러분. 신문지 찢어버리고 싶죠. 왜 그러냐. 아 저것도 구제해주면 나라에 돈 많이 들어. 나에 돈 들어가면 또 돈 채우려고 우리 세금 또 거두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 잘못됐고 걱정하는 것보다 저 사람들 또 도와주면 또 도와준 만큼 머릿수 늘어나니까 그만큼 또 금액을 우리들 세금 메꿀 게 빨리 보이고 그럼 우리 또 세금 더 많이 내야 되고 가뜩이나 물가 올라가서 정신없는 마당에 이걸 누가 좋아하겠냐고.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 안 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회생한 사람입니다만 결코 두 번 다시 할 게 못 됩니다. 대한민국은 신용사회인데 신용카드를 못 쓴다는 거, 교통카드도 못 쓰는 겁니다. 법만큼 써야 하는 거고 파산, 자신 명의의 경제활동 10년을 포기하는 겁니다.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사채까지 써서 막을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일을 만들지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댓글 다신 분은 왜 회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회생하신 분들이 투자나 사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절대 다수가. 이 댓글 다신 분은 뭔가 이제 사업 같은 거 했다가 잘 못 돼가지고 도저히 못 갈 것 같다고 회생 판결을 받은 거네. 근데 댓글 하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뭐 회생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이겨내신 건 대단한데요. 전 채권자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한테 정말 간사한 마음을 가지시나요? 왜냐하면 본인이 회생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채권자한테 갚아야 될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을 받았다는 거잖아. 법적으로. 구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걸 구제 안 했으면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얘기인데 결국 회생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원금의 상당 부분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탕감받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월 할부 얼마 이제 할부 제도로 해가지고 뭐 24개월에서 60개월 사이에 할부 기간 딱 정해가지고 그 돈 이제 매달 얼마씩 갚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이겨낸 거 아닙니까? 이 판결을 내준 판사분한테도 감사하다는 얘기 하겠지만 이렇게 갚아준 걸로도 이제 퉁쳐준 채권자한테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는 본인 믿고 그 돈을 이제 빌려주고 투자해줬는데 결국 회생 판결 받아가지고 그 채권자분들은 돈을 다 못 받은 거잖아요. 일부만 받은 거 아닙니까? 반도 안 되는 금액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본인이 힘들었겠지만 본인도 본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았겠지만 사실 이 제도가 본인이 봐도 윤리적인 제도는 아니잖아요. 본인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님한테 뭐 투자해주고 빌려준 누군가는 굉장히 아픔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댓글 다신 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본인이 억울한 것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이 회생 판결로 아픔을 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들을 난 어떻게 생각할지 좋은 사람을 생각할지 정말 나쁜 사람을 생각할지 본인 억울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나 믿고 돈 빌려주고 투자해준 사람들한테 난 고통을 준 거예요. 회생을 줬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고통을 준 겁니다. 그리고 회생을 받았다는 건 금액이 작은 게 아니라 큰 거겠죠. 큰 금액을 탕감받았으면 결국 나한테 큰 금액을 뭔가 투자해준 사람은 상당 부분 못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법에서 아무리 정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미안한 감정이 없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인이 불편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억울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회생받은 걸로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 댓글을 내가 회생 편하게 받으면서 나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봤다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회생 판결 받은 걸로 내가 이런 거 좀 수모 겪었다, 힘든 겪었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회생 판결 받게 해주고 빚을 갚는데 탕감해 주신 채권자분들이나 판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런 판결을 내가 못 받았으면 내가 그 빚을 평생토록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도 한번 봐준 겁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보니까 채권자에 대해 미안함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다시 한번 채권자한테 고맙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고도 이 정도 빚을 가지고 더 이상 나한테 돈 얘기를 안 해서 고맙습니다. 단순히 판사분한테만 고맙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인생 파산하는 사례 정말 까다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죠. 그리고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이든 자기 스스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